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8일 오전 11시입니다. 홍준표 무소속 당선자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요사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짤막짤막한 정치 논평을 올리는데 상당히 읽을만 합니다. 문장이 짧지만 핵심을 찌르니까요. 오늘 또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기발하다 할까요? 이건 뭐 당연하다 할까요? 한번 짤막한 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은 국민의 뜻입니다. 미래한국당에서 3석짜리 안철수 당과 교섭단체 구성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민의에 반하는 또 다른 배신입니다. 원유철 한국당 대표님은 오늘 통합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즉시 합당 절차를 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의원은 아직 젊습니다. 원 의원이 일시 국회를 떠나야 하는 아픔은 이해하지만 떠날 때가 깨끗해야 다시 돌아올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합당 당명은 정체불명의 미래통합당보다 미래한국당이 훨씬 선명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원 의원님께서는 부디 손학규 선배님의 전철은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래한국당 안에서 19석인데 플러스 1석을 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무소속에서 영입을 하려니까 홍준표, 권성동, 김태호 뭐 이런 분들 머리가 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오면 당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합치면은 합당은 할 필요 없지만은 원내 교섭단체는 구성은 가능하답니다. 그러면은 제3당으로서 제3당 그러니까 민주당 통합당을 이은 제3당으로서 독자 노선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하여 선명 우파적 기치를 내걸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뭐 지금은 전 대표니까 미래통합당과는 현재로는 별 관계가 없지만은 아무래도 미래통합당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일종의 견제구를 날린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합당을 하더라도 당명은 미래통합당이 정체불명이다. 정체성이 없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두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첫째,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건지 그것은 조금 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미래한국당이 선명 우파 정당으로 독자 노선을 가면서 우파 경쟁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원내에서 1대2 구도를 민주당 1 그리고 통합당 한국당 1대2 구도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도 지난 주말 칼럼에서 같은 뜻을 보여가지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미래한국당 안에 리더십이 강해야 됩니다. 이 독자 노선을 간다는 것은 지도자가 확실해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있느냐? 그런데 이 비례대표로 뽑히신 분들은 지역구 기반이 없으므로 투쟁성이 약한 것이 상당히 좀 취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가능성이 하나 열려 있고 그 차원에서 독자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거냐 아니면은 오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은 빨리 통합당과 합당할 거냐 하는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는 중에서 홍준표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의 말 중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동의할 만한 게 이게 당명 문제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있을 때는 이름이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해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바른정당을 만들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새누리당의 본류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당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바꿨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바로 홍준표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가지고 25%의 득표를 했고, 일단 물러났다가 다시 컴백해 가지고 자유한국당 대표를 이끌면서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못한 게 있습니다. 못한 것은 재판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 것. 잘한 것은 개헌안을 부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은 당 강령이 매우 잘 써진 내용이었습니다. 정체성이 듬뿍 담긴 당 강령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조차 읽어본 사람을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놓고 올해 들어와서 유승민 계열과 손을 잡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간판을 내려버리고 정체불명의 미래통합당 기치를 내건 게 황교안 대표의 치명적 실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명 바꿀 때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이 당명 바꾸는 것 하나로 이번 총선의 대패를 예약한다. 당명을 바꾸면 10석 이상 날아간다라고 했는데, 저희 예언이 불행하게도 적중한 느낌이 듭니다. 정체불명의 당명이죠. 미래통합당은. 그리고 언어 파괴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와 통합 사이에는 하나로 묶을 만한 논리적 연결성이 없습니다. 미래한국은 돼요. 미래의 한국을 위한 정당이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통합을 위한 미래냐, 미래를 위한 통합이냐, 뭐 어느 쪽도 말이 안 되는 이런 건데, 좋은 아이디어를 냈네요. 만약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과 교섭할 때는 조건을 내걸어야 합니다. 좋다, 합당하자. 그러나 당명은 미래한국당으로 한다. 미래한국당으로 하되 여러 가지 요구할 게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강령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반공, 법치를 한미동맹, 한미일동맹이죠. 반드시 넣어야 한다든지 해가지고 미래한국당, 가칭으로 미래한국당을 선명 우파 정당으로 만드는 그런 협상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협상력을 가지려면은 협상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독자 노선으로 가겠다 하는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숙이면서 그냥 고분고분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첫째 하나 걸어야 될 게 미래한국당으로 통합하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는 19석을 가진 사람들이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비례대표 경쟁에서는 1당을 했다. 제1당입니다. 1당. 근소한 차이로 미래한국당이 1당이 돼가지고 19석. 그 다음에 민주당의 자매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 했으니까 그것을 내세우면 돼요. 우리는 1당이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차라리 흡수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거다. 당명, 미래한국당. 그 다음에 강령에서 치열한 반공자유민주의 가치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이게 일종의 노선투쟁입니다. 그러나 그런 협상력을 가지려면은 협상이 안 될 때의 카드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면 국민의당과 손을 잡고 원내 교섭단체 만들겠다, 이렇게 해야 이게 협상이 되지. 앞으로 지역구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잘 봐주세요 하는 식으로 미래통합당과 대화를 하다가는 아주 그냥 모처럼 얻은 기회를 소멸시키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우파 세력을 선명하게 대표하는 정당을 하나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미래한국당이 그 길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옳다는 것하고 가능한 건 또 달라요. 옳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모든 세상이 옳다고 해서 이루어지면 이미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힘입니다. 힘. 미래한국당이 그만한 힘, 즉 이념무장, 그리고 국민의 지지,
그리고 정치적 술수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는 좀 어렵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으로 미래통합당과 합당할 때 당명, 당의 노선을 미래한국당으로 끌고 오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인데, 그 아이디어를 홍준표 대표가 제시한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네요. 감사합니다.